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간 지성님의 전반적인 소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건강 관련 강의에 앞서서 이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성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 환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성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폐렴 진단 이후에 일반실에서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 산소 포화도가 정상 수치까지 올라오지 않고 조금 기복이 있는 편이라 병원에서도 회복 기간에 여유를 두고 이 컨디션을 회복하자라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네, 참 다행인 것은요, 이 폐렴 진단을 받기 전 가족분들은 폐로 암이 전이되었을까봐 큰 걱정을 했었는데, 이 병원에서 찍은 CT상에는 보이는 암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서 가족분들도 현재 지성님의 회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과 또 치유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현재 저희와 관련된 악의적으로 편집된 유언비어의 소문들이 특정 단체방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몇몇의 환우분들의 이 염려와 걱정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성님의 가족분들은 지성님의 회복에 전념하셔야 하는 만큼 일일이 답변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실과는 다른 악의적인 루머나 지성님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글에 대해서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경히 대응할 것입니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운영되는 나짜닷컴은 지혜와 성실님이 직접 체험 후에 도움을 받은 제품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해당 사이트에 타 제품을 올려달라는 일방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 제품을 믿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신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거절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과는 별개로 사실 지금까지도 멀리서나마 지성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무엇보다 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정도쯤에서 우리 최근 소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건강 관련 내용을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또 너무 더워졌죠. 이 따뜻해진 날씨에 외부 활동도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정량의 광합성을 받으면서 바깥에서 운동하는 건 건강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 지나친 운동량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새로운 시각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컨텐츠에 도움을 받은 책은 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차라리 운동하지 마라 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일본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아오야기 유키토시입니다. 네, 이 책에 따르면 운동은 나이에 맞는 최적의 강도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약하거나 지나치게 강해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최적의 운동법은 바로 중강도 운동이며, 자, 예를 들어 20대가 무난히 소화해내면서 건강해지는 운동을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하면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죠. 네, 반대로 60대 이상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을 20대가 아무리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 건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전 이 엄지의 제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직업을 잘 골라야 오래 산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명이 짧은 직업군 1위는 이 운동선수로 꼽혔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격렬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경우 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가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는 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암까지 유발을 하고 또 활성산소 때문에 이 운동선수의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연구를 바탕으로 이런 결과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와 보면 이 일본 나카노조 마을에서는 이 매츠 건강법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 고령자의 90% 이상이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고 또 그 건강 상태가 10년 이상 유지되어서 나카노조의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매츠 건강법은 사망 원인의 이 사망을 차지하는 암, 뇌졸중, 그리고 또 심근경색을 비롯해서 이 당뇨병이나 고혈압, 또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매츠 건강법이라는 가장 질이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중강도 운동입니다. 이 활동 강도란 명칭 그대로 운동의 세기를 뜻합니다. 운동의 세기는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중강도 운동으로는 빨리 걷기가 있습니다. 보통 걸음보다 빠른 걸음으로 반려견과의 산책을 하거나 또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이 서두르는 걸음을 떠올리면서 운동을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 또 예시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온천 여관에서 일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이 여관의 특성상 이 여관 내부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았겠죠. 끊임없이 이 여관 청소를 하느라 이 몸을 움직이면서 이 운동량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기모노를 입고 작은 보폭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충분히 뼈에 자극이 전달되지 않아서 이 미네랄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또 뼈가 약해졌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식자재 구입과 같이 이렇게 밖에서 해야 하는 업무는 대부분 직원을 시켰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관 주인은 하루 종일 실내에서 업무를 하면서 햇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뼈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광합성이 충분하지 않았는데요. 결국에는 하루 종일 이제 바쁘게 몸을 움직이긴 했지만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중강도 운동은 사실상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반대로 고강도 운동은 어떨까요? 이 고강도의 거친 운동은 다양한 또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고강도 운동을 하면 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체내에 과도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이 격렬한 운동 말고도 흡연이나 자외선,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나 유해한 이 화학 물질에 의해서 체내에서 발생하는 이 화합물을 뜻하는데요. 이 인간의 세포나 이 유전자를 산화시켜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죠. 네, 가벼운 손상이라면 이 체내 활동을 복구할 수 있긴 하지만 이 활성산소가 또 과도하게 발생하면 이 복구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세포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참 무섭게도 이렇게 녹이 든 세포는 주변 세포에도 이 녹을 옮긴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 정상적인 움직임을 잃은 세포는 노화해 가는 것이죠. 이 노화한 세포는요, 당뇨병, 고혈압, 또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이 생활 습관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불완전하게 회복한 이 유전자는요, 이 암이나 또 당뇨병, 또 치매의 원인이 또 된다고 하니까 이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저자가 추천하는 중강도 운동은요, 빨리 걷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평소보다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걷고 그리고 또 평소보다 보폭을 한 10cm 정도 늘려서 걷는 것인데요. 이마에 땀이 살짝 맺힐 정도의 운동 강도가 본인에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반려견과의 산책, 또 등산, 혹은 뭐 장바구니를 끌고 마트에 가서 장보기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 중강도 운동을 실천해 볼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 동네 뒷산을 다니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잖아요. 그 정도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정도의 적당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일에 8,000보 그리고 20분 정도를 2개월 이상 지속만 해도 이 건강 장수 스위치를 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아서 부족하지도 그리고 넘치지도 않는 운동을 습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아침에 하는 건 또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요. 이 심근경색 그리고 뇌경색 또 협심증 등을 유발하는 이 심혈관계 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이 새벽 무렵부터 정오까지, 특히 기상 후 1시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해서 아침 일찍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중강도 운동을 실천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 운동이라는 것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성취감이 느껴지는 정도를 해야 비로소 해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제 건강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하고 계신가요? 이 지나치거나 모자람은 어디에 빗대도 좋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기준은요, 나라는 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나만의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이 이 최상의 건강유지법이 아닐까요? 현재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렇게 운동을 했더니 뭐 암이 호전되었다 라는 내용을 심심치 않게 또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사람마다 이 기초 체력은 또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나의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나만의 중강도 운동법을 찾는 게 정답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또 암 환우분들을 포함한 또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나의 신체적인 건강과 또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전진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뭐 신체적인 건강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신체 건강을 위해서 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또 마음 건강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의 면역체계나 호르몬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 주변에 있다면 그런 주변 환경을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한 하루하루를 좀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이 소식과 함께 오늘의 이 건강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제로 더 나은 컨텐츠, 더 나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